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혼자 출장 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다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일본에서 다꾸 할 만한 것들을 챙겨서 가져와 봤는데 사실 다꾸 할 만한 재료보다는 쓰레기에 가까운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 안내 종이까지 있어요. 이런 거랑 진짜 막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로 한번 스크랩 형식의 다꾸를 오늘 해보려고요. 스크랩 다꾸 할 거라서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바탕에 가득 막 깔아서 붙여놓고 그 위에 메모지를 붙여서 글씨를 쓰고 싶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문유 가차하고 나온 종인데 얘를 먼저 붙여볼게요. 저는 얘가 나왔습니다. 이거 핑크색이에요. 이거 2개 할걸. 얘네도 뽑고 싶은데. 제가 혼자 해외여행은 처음 가보는 거라서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하나도 외롭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MBTI가 I잖아요. 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친하거나 편한 친구, 가족이어도 에너지가 계속 쓰이거든요. 말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여행을 잘 즐기고 있는지 신경도 써야 되고 막. 근데 혼자 여행은 그렇게 타인한테 드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편했고 또 여행 일정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힘들면 쉬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총 3박 4일 일정이었고 이틀은 교토에 있고 나머지 이틀은 오사카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알아보다가 아시아나 항공 김포공항 출발이 되게 저렴하게 떠 있는 거예요. 20만 원대 초반? 근데 시간대도 너무 좋아서 그걸 바로 예매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해외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김포공항이 진짜 가까워요. 지하철로 10분이면 가는데 진짜 세상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해야 뭔가 해외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아쉬웠는데 전혀. 시간 단축되고 몸 편한 게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이제 여행 끝나고 집에 올 때 인천공항에서 막 공항철도 타고 막 어쩌고 하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짐 커다란 거 끌고. 첫날 교토 도착해서 비가 왔거든요. 근데 교토 하면은 엄청 유명한 관광지들 있잖아요. 뭐 청수사라던가 신넨자카, 니넨자카인가 나넨자카인가 아무튼 거기랑 기온거리. 비도 오고 그리고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한국인은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인 분들은 여행하는 내내 오사카에서도 많이 못 봤고 되게 중국인이랑 서양인이 진짜 많았어요, 일본에. 아무튼 뭐 각종 여행객들이 너무 많고 근데 또 우산 들고 가야 되고 그 와중에 브이로그도 막 잘 찍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청수사 올라가서 푸릇푸릇한 경치 보니까 또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교토의 유명한 관광 거리들은 처음 교토를 가본 분들이 딱 한 번씩만 가보기 좋은 것 같아요. 탑승권을 이렇게 아래에 질게요. 그래서 첫날 계획했던 관광지 일정은 생각보다 그냥 그랬는데 즉흥적으로 일본 스티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일본 스티커 사진 엄청 보정 심하게 해야 되잖아요. 완전 매드몬스터처럼 만들어 놓는데 사람을 그거를 찍는 게 진짜 킹받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청 현타 오지만 도파민이 엄청 뿜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치 않은 일정 덕분에 첫날을 꽤 만족스럽고 재밌게 보냈어요. 그 스티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얼굴을 공개를 안 하지만 이거는 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려나? 심지어 이거 스티커도 아니에요. 저는 이건지 모르고, 물론 제가 선택한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찍었거든요. 이런 필름인데 진짜 킹받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이 잔망스러운 포즈들은 제가 취한 게 아니라, 제가 취한 건 맞지만 제가 이 포즈들을 지어내서 취한 게 아니라 그 화면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 꾸미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펜도 잘 안 먹히고, 그리고 사진이 있다 보니까 꾸밀 의욕도 안 들어서 정말 대충만 꾸몄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고 추억이 되니까 일본 가시는 분들은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보정하는 게 진짜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찍는 걸까요? 너무 그게 궁금했어. 이 찍는 과정은 제 일본 브이로그에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오사카에서 쓴 오사카 원데이 패스인데, 이거 하나 있으면 지하철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거든요. 이 티켓이 너무 귀여워서 얘도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여행 계획할 때 여행 둘째 날도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을 봐서 비 올 경우의 코스와 비가 오지 않을 경우의 코스 두 가지를 짜놨었거든요. 원래는 기부네라고 아주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되게 좀 시골같이 산 속에 있는 동네인데,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 송추계곡 이런 곳처럼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 위에 평상을 두고 가게를 차린 곳들이 꽤 많은 곳이라 일본인들도 여름에 피서지로 많이 놀러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그리고 거기가 나가시 소면이라고, 짱구 보시면은 대나무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로 소면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걸 건져서 먹는, 그걸 나가시 소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가시 소면을 파는 식당이 되게 유명해요. 히로분이라고. 원래 비가 안 오면 거기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비가 올 경우에 플랜 B는 기부네를 가지 않고 아라시야마? 거기도 교토에 엄청 유명한 관광지예요. 비 오면은 아라시야마를 가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날에 그 엄청난 인파에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지 막 밤에 숙소 와서 엄청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이치조지라는 교토에서 멀지 않은 마을인데, 거기는 진짜 관광객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생각보다 관광하거나 볼거리가 많아 보이진 않아서 거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고, 그 당일날, 둘째 날 당일까지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가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기부네를 가야겠다. 멀리 떠나고 싶다. 그래서 원래 기부네를 갈 거였으면 되게 빨리 나섰어야 됐는데 막 허겁지겁 막 준비해서 둘째 날에는 기부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한여름이 아니어서 그런가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나가시 소멘도 오픈 한 40분 전 도착했거든요. 대기표도 앞번호 받아서 거의 웨이팅 안 했어요. 이거는 청수사 기요미즈 데라 입장 티켓이고, 얘는 제가 첫째 날 동양정이란 곳에서 함박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이 메뉴 사진이 있는 게 닦고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가져온 거예요. 헐, 여기에 접음선이 있어요. 자르기 편하게. 되게 잘 잘리네. 기분에는 센가치 릉방불명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신비롭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일본 소도시 그 자체. 대나무에 소면을 먹는 일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일본의 전통 문화처럼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 계곡물이 흐르는 평상 위에서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치 보는 것도 좋고 시원하고 소멘 낚아채서 먹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의외로 소멘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코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크림브렐레 아이스크림 먹은 거. 이게 맛있긴 한데 딱 예상 가능한 맛있는 맛이에요. 이거는 일본 다이소에서 산 카피바라 베스밤 껍질이거든요. 일본은 베스밤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다이소는 싸고 귀여운 게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두두 상점 사장님이랑 일본 출장 갔을 때 두두 사장님은 꼭 출장 가면은 꼭 반신욕을 매일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자야 피곤이 풀린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매일 해야 되나? 반신욕 하는 것도 괜찮은데? 했는데 확실히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몸이 풀리고 하루 종일 엄청 많이 걷잖아요. 여행 가면 지친 다리에도 쉼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번 여행에는 진짜 매일 몸을 물에 담갔어요. 이 베스밤이 이제 물에 풀면은 안에 숨겨져 있는 피규어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얘 나왔어요. 하얀색 카피바라. 제가 기분에 갔다가 이치조지라는 그 마을을 갔는데 기분에에서 이치조지 가는 길이 진짜 예뻐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진짜 그것도 완전 일본 영화, 일본 애니 그 자체. 초록색 풍경이랑 일본의 약간 시골 근교 마을 풍경이 다 보이는데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서 웬만하면 행복하다는 그 감정을 잘 못 느끼거든요. 슬픈 얘기지만. 근데 그 순간은 진짜 눈물 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치조지도 거기는 진짜 관광객 하나도 없고 그 마을 주민들만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화롭고 조용하고 예쁜 주택들이 많아서 그냥 거리 걸으면서 구경하기 좋았어요. 저는 뭔가 여행지 가서 그렇게 현지인들의 일상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다꾸가 엄청나게 난잡해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은 이제 오사카 가서 거래처 들리고 시장 조사도 하고. 오사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벼룩시장이 크게 열리거든요. 한두 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일정을 잡고 갔는데 벼룩시장에 3시간 반 동안 있었어요. 여기가 휑해 보여서 이거 숙소에서 받은 안내 지도거든요. 근데 얘를 바탕에 이렇게 깔려고요. 아무튼 그 벼룩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컸고 셀러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어떤 큰 절에서 시텐노지인가? 열리는 건데 뭐 옷 같은 거 가져와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의 그런 빈티지한 컵이나 식기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가져와서 파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진짜 레트로, 일본 레트로 문구, 인형? 그런 거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되게 쏠쏠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간식거리 같은 것도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해서 팔아요. 빙수랑 일본식 붕어빵 이런 것도 팔았고 식사할 수 있는 야끼소바나 오코노미야끼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오사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벼룩시장 열리는 날짜에 맞춰서 구경 가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구하기 힘든 레어템? 예쁜 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엄청 사다가 현금만 내잖아요. 거기다 현금을 다 써서 급하게 세븐일레븐 가서 뽑아오고 그럴 정도로 살 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 여행 브이로그 찍어서 업로드하려고 카메라까지 대여해서 갔었거든요. 뭔가 여행 브이로그를 엄청 이렇게 본격적으로 찍어본 게 거의 처음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영상 볼 때는 여행 브이로그 찍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영상을 찍어보면 구도를 예쁘게 찍기도 어렵고 또 혼자서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것도 되게 민망해요. 그리고 혼자 가면은 뭐 전신샷이나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거를 잘 담아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삼각대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행 브이로거 분들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여행 이제 뒤로 갈수록 익숙해져서 점점 카메라에 대고 말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배려를 한다고 막 이렇게 놀랐던 적이 꽤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일본 백화점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안에 미니 발판이라는 게 이렇게 벽에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가끔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맨바닥을 발로 짚으면 찝찝하니까 그럴 때 쓰라고 발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벽에 접혀져 있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내려 쓰면 되더라고요. 아주 가끔씩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일본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소확행이 많은 나라라는 거를 또 새삼 느꼈는데 일본은 뭐 혼밥이나 혼술 문화 이런 것도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일본은 엄청 덕질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차샵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오락실도 되게 삐까번쩍하게 되어 있고 퇴근하고 나서 혼자 소소하게 즐길 만한 거리가 많다. 뭐 반신욕하는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럽고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또 막상 거기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 그냥 관광객으로 한 달 살이 해보고 싶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에 가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과하게 들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지켜야 할 것 같은?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반대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매 순간 우측 통행을 꼭 지켜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왠지 일본에서는 모든 순간 우측 통행을 강박적으로 지켜야 할 것만 같은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엄청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 되게 있거든요. 일본 가면 저는. 근데 이게 뭔가 나라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는 중국인들은 뭔가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거나 아니면 좀 거칠게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저도 중국인들처럼 막 사람들 시선 막 크게 막 개의치 않게 되고 뭔가를 요구하거나 막 말할 때도 엄청 막 조심스럽거나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그냥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되게
길 가다가 살짝만 부딪혀도 꼭 스미마생 이렇게 해주고 엘리베이터 탈 때 들어올 때도 스미마생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좀 되게 조심스럽고 남의 시선을 엄청 신경 많이 쓰고 배려? 아무튼 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일본인들한테는 강하게 들고 이제 중국인들은 약간 그런 것보단 자기 편한 대로 하는 느낌? 근데 막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민족적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숨 막히고 중국에 있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운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 제가 말풍선 그리는 거에 꽂혔나 봐요. 여기도 말풍선을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비 습관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일상에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의 소비? 그런 게 점점 더 커지고 더 자주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느낌? 너무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외여행 한 번 가는 게 되게 큰일이고 일본 여행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행사 이런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게 자주 가는 거고 엄청 기다려지고 막 설렜다면은 이제 일본 여행 정도는 뭐 1년에 두세 번도 갈 수 있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더 큰 자극을 더 자주 찾게 되니 내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내가 너무 자제하지 않고 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구독자분들 중에서 혼자 일본 여행 가는 걸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완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 난이도도 엄청 낮고 그냥 한국 같아요. 혼자 여행 가기 아주 최적화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번 출장 겸 여행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 영혼을 일본에 두고 오는 것 같아서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현실로 돌아가는 것도 싫고 막 일본에서 엄청 빨빨거리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혼자 돌아다녔는데 뭔가 그런 열정적인 저를 두고 오는 느낌? 이런 얇은 종이, 마분지 같은 게 답보할 때 은근 유용해서 앞으로 보일 때마다 버리지 말고 모아놔야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곳 위에 얘를 이렇게 붙여서 글씨를 쓰면 아래 붙여놓은 것도 보이고 글씨도 잘 보이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발바닥 모양 다이모 테이프예요. 귀엽죠? 여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로 다이모를 찍어볼게요. 오늘 다꾸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스크랩 위주로 해서 글씨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재밌게 다녀온 여행으로 다꾸를 하니까 뭔가 평소보다 좀 더 재밌고 빨리빨리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